안녕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자유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어요.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자유가 억압된다는 공포, 그리고 그건 계엄령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저번 영상 댓글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야, 계엄 성공했어 봐. 너 이런 영상도 못 올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우리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를 억압하려고 발언권을 앗아가려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서 있을 수 없게끔 하는 더 크고 무서운 악이 지금 대한민국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s bribery, blackmail, economic threats, and outright subversion to quietly seize control of other nations. And South Korea has been an active targe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is lesser-known form of war.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마치 중국이 홍콩을 집어 삼켰을 때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데요. 중국은 홍콩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언론, 경제, 교육, 정치까지 하나 둘씩 개입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2020년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은 사라졌죠. 중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중국은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앞세워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SNS 플랫폼과 검색까지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이라는 메신저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텐센트라는 IT 회사에서 개발되었는데요. 위챗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 게시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통제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일반인들 또한 카톡 검열을 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죠. 우리가 카톡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이를 검열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가짜뉴스와 진짜 내란 선동 세력은 민주당과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만 전달하는 수많은 방송국들 아닐까요? JTBC는 텐센트에서 무려 1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텐센트 기억나시죠? 중국이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도구 위챗을 개발한 회사예요. MBC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이사진들이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MBC. MBC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체포됐겠어요. 이런 곳에서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받거나 친중 라인인 언론사들이 있다면 이들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사들에게는 어떨까요? 2016년도 중국은 KBS에 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Under it is KBS Theater, which had received direct financial threats from the Chinese embassy to cancel Shen Yun in 2016. As of now, Shen Yun is still being blocked from performing in South Korea. It appears the reason behind this is not just about CCP pressure on Shen Yun itself, but instead about CCP pressure and subversion in South Korea as a whole. 션원 공연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KBS에게 마저 외압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내부 인사들까지 하나둘씩 친북, 친중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서 정치적인 중립을 전혀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Moon was accused of taking over KBS and then using it politically. And this politicization was allegedly tied both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o North Korea. He's tried to do that to reduce dissenting views that are aired on the programs, and he's also trying to promote North Korea's views. 홍콩은 어땠을까요? 21년 중국 공산당은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와 입장신문 모두를 강제 폐간했어요. 편집장들은 선동 혐의로 처벌당했고요.
이렇게 하나둘씩 언론이 장악되다 보면 우리가 받아보는 뉴스들은 친북, 친중 성향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어 천천히 공산화가 되어가는 거죠. 중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커뮤니티나 뉴스, 유튜브 댓글 등 수많은 곳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남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에는 공산당과 정부의 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전문 요원 우마오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글을 한 편 올릴 때마다 오마오, 우리 돈 90원을 받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우마오당은 작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때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구글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한국의 줄임말, 신조어, 온라인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한국인 같은 말투의 사람을 중국 댓글 부대로 뽑는다는 글도 있고, 이건 제일 충격적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한국 내부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그 비하, 잘 아시다시피 뭐 한여, 한남 뭐 관련된 비나 또 지역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해서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전부 다 중국 댓글 부대의 작품이더라고요. 중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2030 남녀들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댓글 부대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 최근 민주당에서 댓글 부대를 만든다고 했죠. 민주당 지도부가 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SNS에서의 당의 여론 대응 능력이 국민의힘보다 약하다며 소속 의원실마다 3명씩 팀을 꾸려서 당의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거나 당의 SNS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SBS에 전했습니다. 이게 중국도 아니고 정말 한 나라의 당에서 할 만한 행동인가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영상에 댓글 1개 정도 다시거든요. 많아봐야 2개 정도? 그런데 유독 한 명이 댓글을 수십 개씩 달고 같은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등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의 동일한 댓글 패턴을 보면 한 사람이 단 개인적인 댓글이 아니라 조직적인 세력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생각도 비난이 아닌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옳다는 건 우리 모두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죠. 언젠가부터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분명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끼리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혹은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헐뜯는 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한 나라 내에서 금이 가듯이 쩍쩍 갈라져가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맞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댓글 부대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해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민노총 간부에게 각계각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라는 지령도 그렇고 실제로 이 나라에는 지금 간첩이 너무나도 많아요. 국정원 내부에도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군사 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이 7년 동안이나 중국에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력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곡사포가 뭔지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대포더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무기로 우리나라 첩보요원 수십 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라고요? 지금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를 여러 갈래로 찢어 밝히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그들이 보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어지럽게 만들려는 지령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동북공정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중국이 고구려, 발해와 같은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프로젝트예요. 고구려랑 발해는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 역사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치부하고 특히 중국 정부에서 직접 이걸 연구라는 이름으로 주도해서 진행하니 더 황당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한복, 김치, 심지어 아리랑 같은 전통 문화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을 중국 국기와 함께 등장시킨 거 기억하세요? 전 세계가 보는 행사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소수 민족 중 하나라는 식으로 치부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고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이건 중국몽의 조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왜 본인들의 소수민족인 것처럼 세계에 포장하려는지 의도가 분명하죠. 이들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집 앞마당까지 파고들었고 이건 순전히 그들만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 우리나라를 갉아먹을 수 있게 해준 조력자가 숨어 있어요.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내 말에도 쎄쎄.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따지하오, 신년 과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따지하오, 워서 충칭난도즈스 랑청차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재입니다. 신년 과일로 완수루이. 이 영상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순수하게 이 영상들을 보고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요. 저는 AI가 만든 영상인가 했어요.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영상이라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필 이런 영상들은 유독 한 정당에서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2017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였는데요. 시진핑은 이날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뤘다면서 공산당의 업적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깃발들 중에서 어디선가 낯익은 깃발이 하나 보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대놓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고 있어요. Your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calligraphy, and it means our loyalty is to China.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를 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중국과 북한도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대신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라는 점이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는 자들이라는 걸 찾아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절대적인 수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분명히 중국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존재해요. 참 암울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공산화가 된다는 말이 아직은 먼 얘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 또한 너무 현실성 없이 와닿는 느낌에 말도 안 된다며 부정을 했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말도 안 되는 날이 우리의 코앞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은 홍콩 공산화의 과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막대한 자본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 한국 내 소유 주택은 무려 4만 5천 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면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는 문제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 땅과 집이 점점 중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건물주들은 중국인이 되겠죠. 우리는 매달 중국인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월세는 다시 중국 자본으로 흘러들어가고 더 큰 영향력과 더 많은 중국인들이 유입될 거고요. 중국의 공산화를 막지 못했던 홍콩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마스크를 쓴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24살이던 홍콩인 여성 아그네스 차오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50명이 넘습니다. 홍콩의 서점 곳곳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집과 공산당 서적 등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 지수는 올해 135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 친중 인사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적 자유까지 실종되면서 민주진영 인사들은 속속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자유를 찾아 이민을 떠나겠지만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최소 100만 명을 가둔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9개월 동안 중국 신장 자치구에 있는 수용소에서 인권 유린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위구르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기 충격이나 물고문,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보시고 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저는 옳은 민주 대 옳은 보수의 싸움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너무도 큰 악이 턱 밑까지 치고 들어왔고 하나로 뭉쳐서 중국이라는 큰 악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이 중국과 직접 싸울 수는 없으니 우리를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냉정하게 누가 맡아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우리끼리의 싸움은 일단 나라를 지켜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자고요. 오늘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연히 제 의견과 다른 분들도 계시고 저와 비슷한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끼리 싸우기보다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 첫 영상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놀랐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10,000개가 넘는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읽어봤는데 가장 보람찼던 댓글이 요즘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보기 쉽게 잘 정리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게요. 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최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